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찬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제 원리에 대한 그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우리 A 스텝의 제일 마지막 그 부분이 이제 복제잖아요. 어쩌면 다 중요하지만 이 복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차트에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제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리더분들한테도 들으셨기도 했고 제가도 매번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반복하는 교육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복제가 필요한가? 예, 그래서 저는 이 복제하면은 우리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라는 내용에서 보면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기적인 동물이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메이는 좀 독특하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 사업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고와 행동이 늘 필요하다고 스폰서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you first, 당신이 먼저다. me second, 나는 나중. 항상 이런 정신으로 우리 사업을 해야 성장한다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를 지닌 원래 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의 최대 목적은 뭘까요? 아마 종족 보존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번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좋은 유전자를 받기 위해 적합한 상대를 늘 고른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글의 법칙에 보게 되면은 승자 독식. 이게 자본주의 원리가 같아요. 자본주의 원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늘 돈, 건강, 명예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배경까지도 가문까지도 원하는 것이 아마 이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최대 목적은 뭘까요? 아마 훌륭한 리더 양성으로 그룹을 확장시켜서 대를 이어 부와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제2의 천성을 키워나가는 좋은 성공자 습관을 복제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2의 천성, 즉 좋은 성공자의 습관에 대한 복제는 선천적으로 가진 기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반복된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제2의 선성,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거 시스템에서는 우리를 그것을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아메이는 복제 사업이다. 첫 차트에 아메이는 복제 사업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웠습니다. 첫 번째 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아메이는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만 잘하면 참 될 것 같은데 일반 사업 같으면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일반 사업하고 좀 달라요. 그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을 하고 듣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마 초보자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 다운을 나처럼 하게 만드는 방법, 즉 배우고 가르치고 시켜보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제가 이죠, 복제. 그냥 나 같은 사람을 3명, 6명 만들기 사업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다. 3명이면 에머럴드고 6명이면 다이아몬드인데 에머럴드 가면 연봉 1억 정도 되는 수입이 창출하는 그런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산가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다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정도면 어떨까요?
거의 한 뭐 1, 2%한테는 성공자에 대해서 끼게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시스템에서 제대로 복제해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리더가 된다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대로 제대로 복제가 못한다면 내 파트너들도 그대로 그걸 복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성공을 못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네트워크 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력보다는 배우는 데 치중을 해야 된다. 참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창의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현재와 미래의 과학은 창의력을 원해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빅데이터,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창의력을 요하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소수의 천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자본가의 결탁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재와 미래의 이런 천재들과 이런 인재들을 요구하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은 뭐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인데, 우리 네트워크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에이비어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스폰서들부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창의력보다는 배우는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것이 뭐냐, 요거에 바로 배우는 것이 뭐냐, 그게 성공자를 복제하는 거예요. 성공자를 복제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창의력을 요하지 않아도 이런 배우기만 하고 제품만 바꿔서도 성공하는 게 뭐냐면 생활 필수품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써보고 전달하고 배우는 것,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죠. 이게 불멸의 법칙이에요. 불멸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멘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저도 경영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본다면은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 MA 비즈니스 같은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영원한 게, 정말 이 사업을 만나고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창의력보다는 배우는 게 중요한데, 95% 노력과 5% 머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 이 95% 노력은 뭐냐? 우리가 상품에 대한 공부, 써보고 전달하고 배우는 거,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 이런 노력하는 거예요. 5%는 뭐랄까? 좀 바보가 아니면 되겠죠. 그죠? 바보가 아니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58년 전 덱스터의 노하우를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뭘까? 시스템을 배우는 겁니다. 시스템은 뭐예요? 성공 방정식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복제하면 되는데 너무 쉬워. 아니, 우리가 공부하고 써보고 전달하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 너무 쉬운 원리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모든 것은 복제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과 행동과 습관이 여러분 파트너와 여러분 형제 그룹까지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리더의 어떤 사명과 책임감이 아주 뒤따르는 비즈니스에게요. 대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만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실패하면 되는데요, 나와 나를 믿고 따라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복제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라 그랬죠. 그건 뭘까요? 내가 멋대로 하면 내 다운도 멋대로 해요. 무섭죠, 이거? 파트너가 이게 속색이고 스폰서 속을 새게 되면은 너 같은 파트너 꼭 나온다고 우리가 농담 얘기하잖아요. 묘하게 또 그런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스템대로 하면, 내가 시스템대로 하면 파트너도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 멋대로 하게 되면은 파트너도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1000가지 10,000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스폰서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비즈니스다. 바로 스폰서가 시스템이죠. 성공한 스폰서라 한다면 시스템을 잘 지킨 스폰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철저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스폰서 역할이 굉장히 본보이고 올바로 원본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자, 복잡한 것은 복제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복제의 원리는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꿈과 목표가 있으면서 간절한 사람만이 스스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몇 번에 다 끝납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인수분해, 어려운 미적분을 풀으려면 아주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일주일도 풀고 한 달도 참 풀겠지만 한 1분이면 풀 수 있는 인수분해 문제를 3년, 5년, 10년을 반복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 인수분해, 쉬운 인수분해 속에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힘들지만 반복하는 일을 즐기면서 반복해서 즐기다 보면은 무한대 보상과 인정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제의 원리는 단순한 것은 단순하게 반복하고 심플 이스트 베스트, 심플한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단순한 건 최선의 방법이냐? 우리는 똑똑한 사람만이 필요한 사업일까요? 아니, 똑똑한 사람만이 제품을 생활 필품 쓰나요?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어디 나 같은 사람 없을까? 어디 좀 진짜 훌륭한 사람 없을까? 한번 딱 알려주면 두 개, 세 개 알아듣는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솔직히 진짜 저 아줌마는 왜 왔어? 뭐 맨 처음에 자기 남대로 하고 하니까 이게 모르죠. 집에서 살림만 하다 나오셨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만일에 예를 들어 박사만 후원한다면 똑똑하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챙겨가면서 자기는 잘할 수 있지만 과연 모든 사람을 복제시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박사만 그 생활 필수품 쓰나? 가만보니까 주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부가 성공하면 많은 주부들이 동기부여를 더 크게 받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다 반복이 쉽고 복제가 쉬운 게 바로 덱스터의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최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했는데 단순해야만이 할머니도 할아버지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주부도 따라서 할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비누치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이렇게 쉬운 것을 반복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비누치약을 다 바꿔 쓰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요.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핀이 올라가. 핀이 올라가면서 보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뭘까요? 쉬운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좀 다 이제 들으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새삼 이 되새기면서 사업을 또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제 이제 원리인데요. 이 복제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의 마케팅에 대한 비교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복제의 원리 이게 복제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어떤 차이, 좀 제가 여기 좀 정리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반 사업은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져요. 그 나의 목 또는 조직의 목 파이가 상당히 작아지겠죠. 이걸 우리가 경제 용어로 수학 체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게 바로 승패 게임입니다. 승패 게임이에요. 모든 다 원리가 그렇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 내가 무슨 마트 하나 차리면 옆에 마트 하나 생기면 내가 망해든 형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바로 윈과 로스 게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변에 많이 커피 전문점이 생기게 되면 내 커피 사람이 그 숫자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땅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구의 숫자만 늘어난다면 뭐예요? 파이 쪼개먹는 거 똑같은 거죠. 저희 동네만 해도 올라가는데 그 작은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13군데나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 그게 점점 하나씩 문 닫는데 또 문을 열어요. 또. 그거 참 희한해요. 한쪽에 문 닫는 한쪽에 또 문을 열어. 자기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어떤 수학 체감의 법칙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떨까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나의 목과 조직의 목이 커져요. 이걸 우리가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요. 프로스 게임, 윈닝 게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요까지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거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선뜻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사업이 다 좋은데 거절당하는 게 제일 싫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닐까요? 저항 이런 부분들. 자, 이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믿으면 아메이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쉬워진다는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승과 패의 그 원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출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성공해 내가 성공한다는 이런 개념을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윈윈 사업을 암의 사업 이외에는 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렵고 거절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취하고 내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서 이해하게 되는 비즈니스예요. 예. 그때서도 이해 못하고 그때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성취하고 저 사람이 성공했어? 야, 나도 할 걸. 내가 왜 안 했지? 그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일까? 윈윈 사업에 대해서 그때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폰서의 모습을 보면서 스폰서가 왜 나한테 이 사업 알려주지? 사회적인 경륜과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저는 무시한 것 뿐이죠. 그러나 아메를 무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 손해더라고. 스폰서는 열심히 하면서 성취하는 모습 딱 보니까 안 하면 나만 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이거 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비전 본 거예요. 그 꾸준히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기후제를 지내는 것은 비가 오는 날까지 기후제를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사업은요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리더분들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계속 배우고, 그죠? 스폰서하고 나와 차이가 뭔가, 성공한 사람 나의 차이가 뭔가 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차이를 느끼면서 내가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제예요. 예. 그래서 동기부여가 리더십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동기부여 중에서 브라이언 트렛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성공자는 흔적을 남긴다 그랬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성공자는 흔적을 남긴다는데, 자, 이걸 제가 교환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는 덱스터가 58년 동안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복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성공자를 배출시켰습니까? 정말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이게 우린 과연 누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만나는 파트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치드 보사장님 정신세계를 보면은 수많은 ABO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치처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텍스터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어떤 복제를 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계속 노력하냐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Thinking Big Group의 25년 전에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모든 리더들이 복지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 애리조나주를 데리고 갔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메랄드 이상 그 당시에 15명을 제가 알기로는 저도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시스템을 반대했어요. 모두가 다. 김정상이 이제 우리 덱사이가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한다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사장님만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더 큰 걸 본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덱사이가 시스템의 그 CD를 전부 구입해가지고 15명 다 논아줬어요. 계속 들어보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애리조나주를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애리조나주의 그 덱스터 펑션을 저희가 직접 보게 됐거든요. 거기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별도의 미팅이 있었는데 제 앞에 바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 윌리엄이라는 크라운 앰버서더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다이아몬드 한 700주 정도가 이게 덱스터의 3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루를 다이아몬드 이 세미나를 해요. 그때 저희가 봤던 것 같은데 단 윌리엄이랑 크라운 앰버서더가 스폰서인 덱스터의 그 강의를 새벽 6시까지 정말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잔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적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시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하나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딱 갖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그 스폰서 강의 하나를 빼놓지 않고 적으려고 그 진짜 받아 적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봤거든요. 이게 바로 복제로구나. 그때는 나도 다이아몬드 가지고 갔는데도 그렇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큰 그룹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네드베터 저택에 우리가 이제 또 섭외해가지고 이제 초대받아 갔었거든요. 정말 더블 다이아몬드 집을 처음을 저희 가보면 지금은 그분이 크라운 됐을 거예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 보면서 동기부여 엄청 받고 왔죠. 이런 부분들. 자, 지금 Thinking Big Group 시스템을 총리들의 결단으로 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100조 이상 다이아몬드 탄생시킨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듣고 공부하고 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이 리더십의 대가요. 이분이 이 리더를 세 가지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적인 타고난 리더가 10%라고 그랬고요. 위기를 극복하다가 길러진 리더를 5%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된 리더가 85%라 했거든요. 바로 이 상위 리더를 복제된 리더가 85% 나오고 있다. 확률상은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세 번째, 복제의 목적은 뭘까? 위스화됐습니다. 바로 위스는 폭이고 또 뎁스는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위스는 수입의 증가. 이 레그가 많으면 수입이 커지죠. 이 수입이 커지게 하려고 하면 쇼더 플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뎁스는 깊이거든요.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복제가 깊이 내려가게 되면은 안정성이 있겠죠. 안정적인 인사 수입이 구축되는 게 바로 이 뎁스입니다. 팔로우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이런 어떤 복제는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스폰서십, 멘토십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팀워크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의 문화가 존재해야 됩니다. 아마 이 네 가지가 다 고루 살아있는 그룹이 저는 우리 Thinking Big 그룹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팀워크,
두 개가 결합되면은 시너지가 있고 영원한 안정성이 있고 시스템의 프로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스와 뎁스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보게 되면 폭의 중요성입니다. 폭. 내가 위스가 내그가 많으면 사업자를 푸시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한 내그나 두 내그밖에 없으면 오로지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많은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파트너는 스폰서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그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업자를 푸시하지 않아도 레그가 많게 되면 다양한 사람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운라인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레그가 많으면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영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바로 뎁스 후원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사업을 크게 보고 열심히 하느냐.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먼저 그 사람 중점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있다면 저욕을 돼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되겠습니다. 전 다이아몬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야만이 여러분들 스폰서나 업라인은 여러분들을 중점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럼 내 사업이 커지고 내 그룹이 커지고 내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폰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구하고 전부 열중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이번 달 SB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회계는 다이아몬드 도전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오면서 스폰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폰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서 후원해주면 되는 거야. 저요 안 하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저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요 하는 건 나예요. 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뎁스의 중요성은 깊이라 그랬죠. 깊이가 되면은 깊어지면 내 밑에 다이아몬드 나오게 되면 안정된 그룹이 되겠죠. 예. 그럼 뭐요? 인쇄 수입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 예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그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한 네그는 유자격 파운더스 PT 세 그룹이 존재한 그룹을 한 네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가서 저희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네그를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네그는 유자격 다이아몬드가 한 네그에서 3명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네그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룹을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때 저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6%만 돼도 한 네그라고 인정하면 좋아하잖아요. SP만 되면 리더 나왔다고 하면서 딴청 피고 다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리더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리그를 도와주지만 기존에 나온 리그를 더 뎁스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뎁스의 중요성은 네트워크의 안정과 보상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스와 뎁스가 중요하다, 뎁스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두 개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예. 그러나 리더가 나온 상태는 뎁스를 먼저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시간 나는데 위스를 해라 이 말이죠. 예. 그게 순서지. 사업자를 복제시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스스로 할 때까지 스스로 할 때까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때까지 뭘까? 한내과 파운드 PT 세조가 나왔을 때, 그걸 한내고로 인정해주면 도와주고. 한내가 다이아몬드 유자격 다이아몬드 세조 이상의 다이아몬드 나오면 그 내그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스스로 세미나도 하고 랠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스폰서와 함께하면서 유자격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뎁스의 후원으로 뿌리내리기야.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인쇄 수입의 원천이 된다고 그랬죠. 예. 세 번째, 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게 뭐 인쇄 수입,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써도 샘물처럼 나오는 돈,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돈 들으면 참 좋겠죠. 예? 자, 인쇄 수입이 뭐예요? 행복 추구야. 영원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친구, 여행, 나눔 모든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 인쇄 수입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다 갖춰져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마음가짐까지 포함되는 거지만. 자, 그럼 인쇄 수입의 성격은 뭘까요? 예. 우상향 수입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향 수입의 원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직 상승 곡선을 걷는 수입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수의 복리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상향 수입의 원리는 뭘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과 비례해서 성장한다. 장기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과 장사의 차이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죠? 장사는 내가 지금 욕을 먹어도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기 때문에 참아요. 근데 사업은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반도체는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를 도입할 때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이게 30년을 기다리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된 겁니다.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야.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은 복제 비즈니스야. 이게 복제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차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30년 걸리기도 걸리고 50년 걸릴 수도 있어. 예. 우리 파트너 50년 걸렸어. 예. 50년 전에 만난 우리 후배.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실 거야 지금. 왜 진작 못하고 지금 서 나왔을까 이게. 참 본인 늘 스피치 하면서 후회 스피치를 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회 스피치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냥 천운이고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그냥 한 얘기 안 해요. 이게 그냥 시간과 비례하는 성장 비즈니스야. 장기 시간 투자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할게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장기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10년 이상 보여야 돼요. 그렇게 여유자금 없이 하지 마세요. 사고 팔고 하는 건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돈도 못 벌어요. 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이게 투자 인사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20년을 제가 근무하면서 얼마나 그걸 많이 봤겠어요. 투자 인사 다닐 때 내가 부자가 됐어야 되잖아. 부자가 되지를 못했다고. 암해하면서 부자가 된 거지. 투자 인사는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상향 수입의 원리를 몰랐고요. 시간에 비례한다는 비례 성장한다는 모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 주식 같은 거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요.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 보통 천재들이에요. 5천억 기본 5천억에다 몇 조씩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정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 증권에서 몇 명씩 뽑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금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뭘까?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고 팔고 그 사람은 사고 팔고 해야 돼. 그거 따라다니면 우리 100번 쉬어. 근데 그 사람 사고 팔다 할 때 우리는 오래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요. 우상향이라 했잖아. 우상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 부자 돼. 예. 그거 그냥 거다 묻어놓고 아무 사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부자 되는 거 이거. 부동산 10년 미만에 팔 거면 사지 마셔야 돼요. 저는 45년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조금 준 땅을 45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작년에 팔긴 했지만 안 팔아야죠. 이 원리를 이제 뒤늦게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 수입의 성격은 세 번째 반복된 행위입니다. 반복된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쇄 수입은. 네 번째 뭘까? 상속이 돼. 이런 인쇄 수입이 상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증권거래소 보시면 여러분 우상향 원리라는 게 말씀을 드렸지만 1960년대에 증권거래소 처음에 한국 증권이 시작됐을 때 종합포인트가 0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서브 프라임부터 시작해 IMF부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떨어지고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야. 우상향 돼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이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경제 원칙이 그래. 우리 사업도 그래. 복리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런 거야. 어떻게 1년 2년 안에 성공한다고 1년 2년 안에 성공 못했다고 실패하고 저 포기하고 그래요? 그렇더라고. 비전 딱 보고 돌아가죠. 어떤 사람이 남의 사람 시작해보려는데 너 이제 하냐? 난 1년 해봤는데 너 1년 꼭 해봐야 되냐? 난 2년 해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 넌 2년 동안 해봐야 알겠느냐? 이런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뭘까? 동구에 사업 설명 동구에 많이 받고 있다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2년 동안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성공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꿈을 뺏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한 스폰서 곁에 꼭 붙어 있어요. 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공하려면 성공자 곁에 딱 붙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도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이제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의 그 수입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아메 사업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복제의 핵심. 저는 많이 들었던 얘기. 시스템, 팀워크, 멘토십, 조직 문화.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이 팀워크는 뭐냐면 아메 비즈니스든 무슨 비즈니스든 어떤 성공이든 간에 옳은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또 얘기합니다.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을 지키려면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했었을 때 동기부여를 받는 거야. 그러면 동기부여를 크게 받으려면 뭐예요? 미팅에 참석해야 되는 거야. 미팅에 참석을 해야만이 뭐냐? 미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팀워크는 성공자의 만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시스템. 이건 60년 역사를 가지고 덱사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타이어가 60년 동안 개발되어 온 타이어가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공부 한 5년 해보니까 내 타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타이어를 낍니까? 저도 안 끼지. 상명을 다루는 건데 타이어는 이건 뭘까요? 부와 성공을 다루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시스템은 덱스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이미 100조 이상을 탄생인 다이아몬드의 싱킹 다이아몬드 그룹을 탄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믿고 확고하게 하는데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고개로. 이건 나의 이 성공 만들기야.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거.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요일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분들이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목요일날 리더라면은 꼭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10코어 이거 행동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A스텝 성공 방법이에요. 여기에 바로 목요일날 우리 리더분들이 아주 매주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듣고 또 듣고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삶아서 그냥 삼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BM 뭘까 오늘 하는 이건 멘탈입니다. 멘탈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많이 경험이 많은 리더들이 주로 하는데 이런 어떤 이 경험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목요일 날은 리더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멘토십이에요. 우리가 멘토십은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죠. 멘토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멘토이면서 멘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멘토의 조건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내가 좀 그룹을 빨리 키우겠다. 타 그룹 유인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남의 자산을 빼앗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요즘 가을 들녘에 볕단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내거를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땀과 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 유인행위한다? 도덕주의 이런 리더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시스템대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성장하고 신뢰 있는 리더인가?
아마 이 세 가지 조건 정도만 아마 우리가 그래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뢰 기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멘토십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 이 뎁스가 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향력이란 과연 뭘까? 뎁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김학천이 하면, 김학천 사장? 그래. 경험도 있고, 그래도 뭐 성공을 했고, 많은 노하우가 있어. 믿고 따라도 돼. 이게 바로,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자, 이 영향력은 뭘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지식이 더 풍부해야 돼요. 저 사람 전문가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 전문성, 제품이 뭐고 저 사람이 하는 건 진짜 전문가 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어봐야 되겠네? 이건 내가 강의를 듣겠다는 거지.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지식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으면서 결과를 냈어. 저분 결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따져 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만 믿고 따라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비전 보는 거죠. 또 사업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1도 2도 아니다. 그냥 난 신뢰가 있어. 옆집 아줌마 보니까 저분이 거짓말 시킬 사람도 아니야.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이 진짜, 난 저분이 하는 거라면 난 믿고 따라서 할 수 있어. 정직해. 신뢰가 있어. 뭘까? 성실해. 책임감도 있어. 겸손해. 도덕성도 있어. 배려도 있어. 이런 분이 있다면 뭐래요? 난 잘 모르지만 저분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것도 영향력의 일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이런 영향력이 있을 때 바로 멘토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멘토십이 살아있을 때 뎁스가 되는 거예요. 그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더라면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는가? 지식을 쌓아야만이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든지 안 나오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나와야만이 또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고 싶으면 뭘까요? 습관이 몸에 배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난 성공자가 됐네? 운명이 바뀌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학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데서 시작되는 거죠.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치드부 사장님이 이 덱스터에도 마찬가지지만 6가지 가치 중에서 인티그리티 제일 먼저 강조한 거잖아요. 정직과 신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가. 이건 왜 니치가 이렇게 강조했는가? 바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되고 신뢰가 있는 리더를 누구나 믿고 따른다는 거지. 실력도 있고 성공했는데 매일 거짓말 시켜. 어때요 여러분들? 믿고 따릅니까? 안 따르죠. 왜 니치가 이 첫 번째로 정직과 신뢰를 계속 강조했을까? 왜 덱스터에거는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계속 얘기했을까? 왜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성상인의 정신의 첫 번째가 정직일까? 개성상인들은 첫 번째 경영 원칙에 목에 칼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정신이 지금도 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야 진리. 서양이든 동양이든 미국에서 건너온 아메이든 아니든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칙이라는 거예요. 아마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 안 빠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김학찬이 너는 그렇게 살아왔느냐? 부끄럽게도 정말 100%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리더한테도 항상 제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제가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어기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오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절대 긍정. 우리 김종훈 사장님이 우리 그룹의 절대 긍정 모토를 정했죠. 자, 이 절대 긍정, 이건 사업이고 뭐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뭐든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만큼 내
내 그 사업은 이 뭐랄까요? 썩는다고 할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감자를 심어봤는데요. 감자가 이렇게 조금 병이 나고 썩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성한 감자 같이 놓놓거든요. 그럼 급속도로 이게 같이 썩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 가지고 계속 부정적 사람 맺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썩으면 옆에 있는 성한 감자까지 못 먹느냐? 그 성한 감자까지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썩은 냄새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도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싱킹빅 그룹의 리더 그런 리더는 없지만 혹시 부정된 생각으로 또 주변 사람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혹시 돌이켜보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죽고 형제 그룹도 죽고 내 그룹 전체가 오염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정말 우리 이 아메이 사업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린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리더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엎질러진 물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말은 그 사람 죽어도 번져요. 잘못된 말을 내가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한마디 전달하면 두 명 들고 두 명이 네 명 들고 네 명이 여덟 명이면 여덟 명이 다 죽기 전에는 절대 그 부정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수 원리로 커지는 거야. 나쁜 영향이 더 커져. 예.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이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것을 반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죠. 할 수 없다? 더 부정적이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이건 거의 100% 실패야. 자본주의 논리는 내가 할 수 있다의 영역만큼 내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까와 할 수 없다는 사람 그 영역까지 다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거. 그런데 이 절대 긍정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긍정인 마인드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배수의 원리로 커진다는 거 반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얘기 혹시 들으면 내가 그룹 내에서도 어떤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했다 보면. 그럼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스폰서 찾아가가지고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스폰서가 또 잘 모르면 업라인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업라인이 어떤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냥 사귀고 그냥 여러분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부분. 그냥 그러니까 크로스라인이 하지 말라는 게 크로스라인 하면서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너도나도 막 하는데 스폰서가 얘기합니까? 내 그룹 죽이려고? 아니잖아요. 형제 그룹. 여러분들 내가 그랬어요. 우리 리더들한테. 파트너는 스폰서가 절대 파트너를 배려하는 스폰서 되지 말아라. 옛날 우리 그렇게 배웠어. 왜? 그러면 모질게 대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악하답게 키우라는 거야. 인정에 치우쳐가지고는 절대 리더가 되지 않는다. 우리 모성애가 강하잖아. 우리 여성들은. 그죠? 그렇게 강할 수 있죠.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내 파트너들 진짜 진정한 사악을 못 키운다. 또 파트너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 방법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면 지금 방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의 하는 얘기를 따라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된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제2의 천성을 내가 키워나가야만이 성공자의 습관을 갖게 해준다. 그때부터 나는 5년, 10년이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약간 고통이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고통 뒤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쇄수입이 구축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굳이 우리가 어렵다고 시도할 일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절대 긍정에 대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김종수 사장님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야. 자부심,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키워주는 거야. 이게 무형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이게 아메이사업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메는 무형의 자산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시킨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 같은 이 브랜드 이미지가 대단하잖아요. 삼성을 만들고 애플을 만들었다 그냥 믿고 하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맛보고 여러분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싱킹 그룹 ABO라면 그냥 믿는 거야. 난 저기 하면 성공해. 그걸 누가 심어줘야 될까?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심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이 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암에 크게 성공하려면 심플리스트 베스트 복잡하게 여러분들 하지 말아라. 우리 예전에 내가 초창기 사업을 할 때 우리 친구 하나 있었어요. SK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정학사장님이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때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복사해가지고 100원씩 팔았어요. 복사비 20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100원씩 놓고 하나 가져갔다고. 그래서 나도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야. 근데 그룹이 이제 커지면서 독립을 시켰어요. SP대 그 친구가 독립된다고 독립시켰어요. 그랬더니 독립시키고 나더니 자기는 그게 불만인 거야. 왜 그걸 100원씩 받냐 이거야. 시스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아른다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가가지고 자기 한 20명 데리고 미팅을 했는데 회사에서 복사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논해준 거예요. 다 공짜 개념을 심어주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어때요? 자기 파트너들은 회사 안 다니잖아요. 자기가 사서 논아줘야 되잖아. 결국은 그걸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대로 하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이런 부분. 두 번째는 도제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건 멘토와 멘티입니다. 우리는 멘토가 될 수 있고 멘티도 될 수 있는 거죠. 멘토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멘토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할까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멘토와 멘티조다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7년 동안 스승과 제자가 합숙을 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하는 시스템을 가르쳐준 거죠. 이게 르네상스의 태동이 된 거예요.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거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유럽의 르네상스는 그 이전에는요 신의 중심의 역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의 중심의 역사에서 르네상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간 중심의 세계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또 다른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왔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리세요. IT와 로봇과 AI가 지배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유일한 비즈니스는 뭘까? 모두가 쓸 수밖에 없고 신도 써야 된다는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원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아까는 1% 천재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생활 필수품을 쓰고 주변 사람 전달하고 알려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아주 가볍게 본다는 거지.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도제대도처럼 여러분 스폰서 파트너 7년 동안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지낼 수는 없지만 이런 미팅일 때마다 배우고 줌 미팅 듣고 시간 되면은 계속 함께 하면서 도제 시스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공짜로 스폰서 노하우를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아메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복제를 잘 하십시오. 시스템대로 하시고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어떤 중심을 벗어납니다. 원칙을 세우다 보면 중심을 벗어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나 시스템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삐져나가죠. 그러면 시스템을 타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됐네 하면서 다시 돌아요. 또 타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삐져요. 또 시스템 타면 다시 돌아요. 근데 이 폭이 나갔던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습관이 몸에 배면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내가 성장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루틴이 생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이게.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한 몸이 돼서 우리가 같이 해나간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 암에서 얘기하는 경제자산, 매력자산, 건강자산까지 다 두루 우리가 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ABO로서 싱킹도 그룹이 나나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